예, 이 장기표 시사논평 시즌2 오늘은 지금 이 사법개혁과 또 이 부동산 투기 등의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서영교 의원과 손혜원 의원과 관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영교 의원 사건과 관련해서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서영교 의원이 국회에 파견되어 있는 대법원에서 국회에 파견되어 있는 부장판사한테 자기 의원 사무실로 오라 그래가지고 청탁을 한 겁니다. 뭘 청탁했느냐면 자기 선거를 도왔을 뿐만 아니라 자기 지구당의 수석 부위원장으로 있는 사람의 아들이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게 강제추행 미수죄로 지금 기소가 돼가지고 그 청탁할 당시에 그 2015년도인데 당시에는 불과 이 선고를 한 3일 정도 남겨두었던 때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강제추행 미수죄가 되면 형량이 무겁습니다. 아주 무거워서 이거를 공연 음란죄로 바꾸어 달라 그러면서 제발 좀 벌금형을 좀 받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국회에 파견되어 있는 이 부장판사는 임종헌 당시 법원 행정처 차장에게 이메일로 보냈어요. 이메일 이런 내용을 서영교 의원이 이런 부탁을 한다 보냈더니 그 임종헌 그 법원 행정처 차장이 담당 재판 북부지원장에게 또 그 뜻을 전해가지고 북부지원장이 담당 판사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벌금 500만 원으로 500만 원 선고받게 한 사건입니다. 이것은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런 말하자면 이 사건에 대해서 이거는 명백하게 이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재판에 개입한 것이 아주 구체적인 사실로 드러나서 이는 혐의 이런 의혹 이런 말로 될 일이 아닙니다. 물론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이분의 양성태 씨가 대법원장으로 있을 당시에 그 여러 가지 재판 개입을 이른바 사법적폐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이 양성태 대법원의 사법적폐를 조사해가지고 이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을 기소하는 과정에 그 공소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공소장에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린 이것이 공소장에 나와 있고 그걸 또 뒷받침하는 것이 그냥 말로 진술을 그렇게 했다가 아니라 이메일로 쫙 보내는 게 다 나와 있어요. 이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이걸 조사도 제대로 안 했습니다. 몇 분 와서 좀 조사받으라 그러니까 서영교 의원이 거부했어요. 결국 서면 조사해가지고 적당하게 해가지고 기소도 하지 않고 넘겨버렸습니다. 이거는 첫째는 말하자면 대법원이 어떤 그 국회의원의 청탁을 받아가지고 담당 재판부에 압력을 가해가지고 이거는 그야말로 직권남용이고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이건 사실 직권남용 형사처벌의 대상만이 아니라 헌법을 유린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별 말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검찰의 문제인데 이 검찰은 이걸 임종헌 씨는 그 임종헌 씨 기소 내용에 그걸 넣어놓고 즉 청탁을 수행한 사람은 말하자면 처벌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기소를 해놓고 청탁한 사람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형식적인 조사를 한번 하고 끝내버렸습니다. 이건 아주 보통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명백하게 해야 되는데 민주당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하면 자진 사퇴의 형식으로 원내 수석 부대표 자리하고 무슨 다른 또 당직을 내놓겠답니다. 이게 자진 사퇴하는 문제가 아니죠. 그다음 또 한국당에서는 이걸 비판을 하는데 징계해부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는 구체적으로요 검찰로 하여금 이걸 다시 재조사해서 기소하도록끔 명백하게 요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이건 내가 볼 때는 옛날에
이런 말이 일본 말이지만 유행했던 때가 있는데 민나 도로부데스. 모두가 도둑놈이다. 지금 비슷한 한 통속들입니다. 이러니까 형식적으로 비판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시간만 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거는 여당과 야당, 대법원, 정부가 똑같습니다. 검찰. 그것도 이 검찰이 말이죠. 이런 점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박근혜 정부 때의 국회의원이 이런 일을 했다면 이거는 완전히 그냥 일났습니다. 정말 이 사법 적폐가 좀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해가지고 할 텐데 현재 이 검찰은요 역대 어떤 정권 때의 검찰보다도 권력의 주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문무일 검찰총장은 취임부터 아주 이 권력의 신예가 되겠다고 하는 것을 가히 공개적으로 발언한 사람입니다. 이러니까 이게 조사가 안 되는 거예요. 국민 여러분. 이에 대해서요, 누가 이걸 조사하게 만들고 어법 조치하게 만들어야 될 거냐. 이거는 국민이 나서야 됩니다. 그 나라 정치의 수준은 국민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말이 있는데 딱 맞는 말입니다. 국민이 지금 제대로 못하니까 그냥 오물러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것이 언론인데 이 언론의 태도를 보면 가히 정말 참 눈독은 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목불인견입니다. 저는 이 지난날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 말하자면 이 언론 민주화를 위해서 굉장히 제가 많이 의용 언론들을 부탁하는 일을 많이 했는데 지금의 이 언론은 역대 군사독재 정권 시대보다도 훨씬 더 의용 언론입니다. 완전히 그냥 문재인 정권에 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KBS, MBC 등 공영방송, 그 다음 또 종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언론이 이렇게나 지금 썩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조금 전에 말한 이런 사법, 진짜 이거는 적폐라기보다도 이 구체적인 재판에 개입한 행위가 이게 안 드러납니다. 안 드러나는데 이와 관련해서 진보 언론들은요, 진보 진영은 어떻게 지금 보나마나 합리화하고 있느냐 하면 현재 지금 이 현 정권에 타격을 가하면 구정권, 즉 박근혜 정권 때의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린다. 이 이유로 현재 지금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정말 우만부상하고 그리고 또 불법 비리를 오히려 지금 어물쩍 넘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한겨레 신문입니다. 내가 이 한겨레 신문을 보면 이 한겨레 신문이요 옛날에는 상당히 시시비비를 가리는 신문으로 알려져 왔지만 지금 10여 년 전부터 이 한겨레 신문이야말로 조선일보와 똑같습니다.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여기 한 사설 안에서 얼마나 한겨레 신문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드러나왔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이 서영교 사건의 말하자면 재판 개입, 재판 청탁과 관련해서 앞부분에는 이래 나와 있습니다. 이 양성태 대법원이 얼마나 잘못했는가 하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양성태 대법원이 말하자면 이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서 국회 로비하는 과정에 지금 서영교 의원만이 아닙니다. 이군현 의원 등등 여러 이런 건수가 많습니다. 이게. 내가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텐데 이와 관련해서 이를 어떻게 비판했느냐 하면 재판의 독립과 입법권을 뒤흔들고 민주주의의 기초인 헌법상의 상권 분립을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상권 분립을 말하자면 훼손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고 하는 그런 헌법유린 행위로서 심각한 범죄 행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어나 놓고요, 이 사설 뒷부분에 가가지고 구체적인 거는 뭐라고 써놨느냐면 일어났습니다. 검찰은 의원들의 행위가 형사처벌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별도 기소하지는 않았으나
기소하지 않았어요.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으면 언론은 이게 아까 말했잖아요. 헌법을 어긴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했다면 검찰을 비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기소하지 않는 것을. 기소하지 않았으나 일어났습니다. 않았으나 유권자의 심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음 선거 때 유권자의 심판은 서영교 의원, 국회의원 다시 안 찍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소리 해놨습니다. 이게. 이 한겨레 신문은 이거 뭐냐. 이 말하면 이 서영교 의원에 대한 말하면 불기소 처분을 한겨레 신문에 앞장서서 이거를 정당화시켜주고 있어요. 그냥 정당화시켜주려고 하니까 낯짝이 좀 가려운지 다음 총선 때 심판하면 된다. 이게 유권자들이. 이런 놈들이 언론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앞으로 이걸 좀 지적할 텐데 이런 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한겨레 신문이 이럴진데 지금 여기 KBS, MBC 요즘 종편들 말도 못합니다. 내가 이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다 이걸 말씀을 못 드립니다. 또 하나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 대법원이 하는 행태가 너무너무 잘못됐습니다.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데도요. 대법원은요. 지금 평소에 국회에다가 2명을 파견해왔답니다. 한 사람은 자문관이라는 이름으로 현직 판사, 법관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파견하고, 다른 한 사람은 국회 전문위원이라는 게 있어요. 전문위원. 입법 만드는데 초안하는 거 이런 거. 여러 가지 법률 사항과 관련해서 진짜 자문도 하고, 또 문서도 만들고 하는. 이 전문위원회도 말하자면 부장판사급의 판사를 하나 파견을 하는데, 이 경우는 국회 전문위원은 또 국회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퇴를 시켰다가 전문위원 끝나면 다시 또 복직을 시키는 걸 한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런 문제가 되고 났어요. 국회 전문위원적으로 파견하던 사람은 파견을 안 하기로 하고 국회가 거부를 했어요. 국회가 거부를 한 거예요. 대법원이 안 한 게 아니에요. 또 국회도 전문위원으로 파견되던 사람은 대법원에서 이제는 안 받겠다. 뭐 하느냐? 자체 진급시키겠다 이거야. 국회 사무처에 있는 사람 중에 선임자들이 뭐든지 자체 진급시키겠다. 우선 내가 국회부터 먼저 말하면, 이거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파견 온 사람 오면 자기네들 자리 하나 뺏기는 거 아닙니까? 그 원칙적으로는 전문위원은 아주 고도의 전문적인 식견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행정직 공무원 하던 사람이 전문위원이 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특히 입법사항과 관련해서 이거는요 공개 모집해야 됩니다. 이거야말로 법률 전문가들을 모집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그래도 안 하고 진급시키겠다 이거야. 아주 집단 이기주의 전형입니다. 그런데 이 대법원은요, 그러면서도 이 국회는 자문관으로 파견하던 사람은 그대로 놔두는 거야. 뭐 국회가 사법부에 말하면 로비하는 창구로 두는 건 그대로 두겠다. 이런 사건이 나도 즉 이 국회에 파견된 자문관이 말하자면 이 국회의원들의 말하면 재판 청탁 창구가 되어 있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는데도 이걸 그대로 파견하겠다는 대법원이나 이거는 그대로 두겠다고 하는 국회나 국민 여러분, 이것 보고 우리가 분노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국민이 민주주의 국민이라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국민이 정신 차려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장기표가 앞으로 우리 국민이 정신 차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릴 텐데, 국민 여러분, 제가 절대로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 말이 옳다면 절대적으로 공감해서 우리 함께 이 나라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손혜원 사건인데요. 이거는 진짜 중대 사건입니다. 이거는요, 문재인 정권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할 것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딱 분명하게 지금 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손혜원 의원의 사건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로는
목포 지역에 있는 이 적산가옥이라는 것은 일제시대 일본 사람들이 살던 집, 그것이 이제 정부가 그걸 압류를 해가지고, 국가가 압류를 해가지고 다시 민간인한테 불화한 그런 집들, 적산가옥이라고 하는데, 그 적산가옥을요,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 거리를 뭐 1.5km 정도 그 집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는 모양인데, 서울 같으면 벌써 다 뜯고 다 아파트 짓고 뭐 했겠죠. 근데 목표니까, 지방이니까 아주 좀 낙후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되게 많이 아마 저는 뭐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있는 모양입니다. 그 거리를요, 문화재로 만들었어요. 문화재로. 근데 이 문화재로 만드는 게 언제냐면, 문화재로 정부가 인가한 것이 언제냐면 작년 8월달. 근데 작년 8월달로부터 약 한 1년 전부터 손혜원 씨가, 즉 손혜원 의원이 집을 사들였어요. 거기다. 자기 뭐 조카 또 남편이 있는 이 크로스 포스트라고 하는 그것도 뭐 낮은 칠기 박물관 관장, 자기 남편이 그 관장으로 있는 그 박물관 이름으로 그 뭐 지금 계속 또 늘어나고 있어요. 어제까지 10채였는데 또 오늘 아침에 또 자고 나서 신문 보니까 또 15채로 늘어났습니다. 이거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 또 뭐 자기가 10년 동안 만나지도 않았다는 동생의 아들, 그것도 또 군대에 가 있는 아들. 그래가지고 또 하나 놓으니까 그 동생은 SBS에다 전화해가지고 나는 그런 거 몰랐다. 또 그 아들은 그 부인 그 아들 저 엄마한테 어디 인감증명 하나 좀 떼달라 그래가지고 전혀 몰랐다니까. 이렇게나 엉망진창으로 해놓은 거야. 해놨는데 이와 관련해서요, 내가 이거를 문재인 정권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사건이라고 내가 말하는 이유는, 이 국회의원 한 사람이 자기 친인척들 동원해가지고 부동산 투기한 거,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아주 작은 문제입니다. 이거는 여기에요, 최고 권력이 동원된 게 문제예요. 왜 그러면 내가 문재인 정권 뭐 운운하고 최고 권력이 동원됐다고 하는지 국민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고, 이게요, 적산가옥 그 쭉 늘어서 있는 거, 이게 문화재로서 등록된다는 확신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손혜원 씨는요, 손혜원 의원은 이걸 확신한 거야. 그래가지고 사라 그런 거야. 뭐 심지어는 뭐 저기 여기 경리단 길이 다니는데 여기 남산 올라가는 데인데, 그 아주 저 길은 아주 뭐 좁고 그런데도 거기가 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가 아주 유명한 길이라대요. 그 와인바 하는데, 그 와인바 할 정도면 대단한 겁니다. 그것도. 그런데 뭐 그 조카가 뭐 와인바를 하는데 뭐 너무 살기가 어려워서 이거 하지 말고 목포 갈 사람 보세요. 와인바를 해서 살기가 어려워서 목포 가서 그 집을 사라 그랬다면 거기 가면 좋아질 거다 이 말 안 하고 문화재 보호하기 위해서, 야 네가 어렵지만 그래도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는 네가 좀 그거 가져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갔겠습니까? 그거 가면 앞으로 큰 돈 될 수 있다 하니까 그 사람 손혜원 씨 말에 의하더라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처음에 열채 산 줄 알았는데, 이제 남편이 그 요즘 다 부동산 등기가 되기 때문에 다 나오니까 저기 뭐죠? 그 재단에서 맞으면 손혜원 의원 남편이 그 재단에서 6채인가를 뭐 샀답니다. 6채를. 그렇게 사게 했는데, 그때는 이거는요, 손혜원 씨가 뭐 국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간사라는데, 그 국회의원 간사 정도에 가지고 이것이 틀림없이 말하자면 문화재로 등록될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요, 대통령 객을 내가 동원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 이는 못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요, 나 장기표가 분명하게 말하는데, 이거는 대통령이 관여된 사건입니다. 그래 안 하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손혜원 씨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8월 달에 그게 돼서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요,
이래가지고요, 목포에다가요, 내가 이거 읽어볼게요. 저 뭐 문화재 뭐 등등 해가지고 1,100억 원이 투입되거든요. 1,100억. 근데 그 중에서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근대 문화, 역사 공간, 활성화 사업에 500억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문화재 청에서.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지금 적산가옥 나는 또 적산가옥을 또 뭐 문화재로 등록한다는 것도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그거는 내가 또 이 문화재 전문가도 아니니까 뭐 또 나름대로 뭐 보존할 의미가 뭐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요 문화재 로 등록되자마자 국가 예산을 조금 전에 했죠. 이 근대 문화 역사 공간 활성화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500억 원을 투입하는 거. 이거는 대통령 댁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마침 손혜원 씨는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와 숙명여고 동기동창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요, 이 동기동창이 문제입니다. 이게 다 동기동창이 로비 창구를 넘어서 말하자면 스포일 부패 시스템입니다. 스포일 시스템입니다. 즉, 손혜원 씨가 대통령 부인하고 절친한 친구니까 대통령 백을 동원할 수 있다 하는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1년 전에, 불과 1년 전에 막 온 가족들을 다 동원해, 다 이미 아는 거니까, 비서의 남편까지 동원하고, 자기하고 거의 원수같이 지내던 형제의 아들까지, 또 그것도 군대에 있는 아들까지 동원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그랬어요. 이거는 검찰이 수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거는 국정감사도 해야 됩니다. 왜 국정감사가 필요하냐면, 즉, 대통령이 이 사건에 얼마나 개입했는지, 또 대통령 부인이 이 사건에 얼마나 개입했는지 하는 것은 이런 검찰 조사로서는 밝혀지기가 어렵습니다. 검찰 조사를 하려고 그러면 정말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조사하든가 아니면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 엄청난 사건인데요, 이 더불어민주당은요, 어제 최고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서영교 의원 사건에 대해서는 자진 사퇴라는 이름으로 말하자면 원내 부대표직 사퇴하고 그 외 당직 사퇴하게 하고, 손혜원 의원은요 부동산 투기에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그렇지 않다고 자꾸만 주장을 하니까 이건 좀 더 지켜봐야겠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더불어민주당이고 이게 국회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런 국회, 이런 정치, 이런 권력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 장기표와 함께 정말로 깨어있는 국민에 대해서 이러한 말하자면 불법적인 해악들을 우리가 척결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